안녕하십니까, 박윤종의 사입니다. 오늘 이제 49강은 창업자가 경영권을 양도할 때 지분 양도, 가업증여, 또 아니면 가업상속공제, 차등배당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역할이 돼서 그 가급적 부담이 적게 하면서도 창업자의 승계가 잘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자들은 이 자기가 창업한 기업을 자식같이 여기기 때문에 언젠가 계속 승계되기를 해서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했으면 이제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붕괴되면 그동안 자기가 거기 쌓았던 기술, 또 애써 모았던 인력, 또 그 안에 있는 시설 모두가 다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잘못하면 경쟁 기업한테 아예 창업 기업이 그 피인수 당해가지고 흡수합병돼서 소멸돼가지고 그 회사에 쏙 들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창업자들의 자녀들이 남자 여자 합해서 한 4~5명이 있기 때문에 그중 1명 정도는 가업을 승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한두 명이고 올인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창업자의 그 기업을 승계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승계하기가 어렵고, 또 창업자도 자기가 창업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고생한 자기의 그 개념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이거를 강권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몽고족이 빠른 시간 내에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으면서도 또 200년 만에 금방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승계자를 미리미리 세자 개념으로 정하지 않고 그 보스, 즉 징기스칸이나 이런 그 칸이 죽으면 그때 이제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후계자를 결정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몽고족은 단명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된다고도 역사가들 말합니다. 자, 어쨌든 후계자를 잘 정하는 것, 어떻게 승계를 잘 정하는 것, 이것은 창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또 가장 위대한 일은 후계자를 잘 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계자를 정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지만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세제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가 성공을 해서 은퇴를 할 때 계속 기업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잘못하면 붕괴됩니다. 남한 경쟁자한테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창업자가 경영권을 승계시켜준 방법에는 일단 타인에게 경영권 주식 51%를 또는 최대 지분을 매각하거나 승계시켜주는 것이고, 나머지 일부 주의 수준은 이제 자녀한테 가거나 그냥 남기는 방법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지분을 남한테 팔 때는 양도소득이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세율은 10%가 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20%가 되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단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30%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를 만약에 아예 전액을 배당받았을 때, 배당받으면 기업 가치가 없어지니까 배당받았을 때 최종 유효세율은 약 법인세까지 종합해서 다 합하면 최종 한 50%쯤 됩니다. 40 내지 50%쯤 또.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니까 이걸 다 내다가는 회사가 붕괴될 수가 있죠. 그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양도하는 개념이 중요하다. 누구한테? 우호적인 제3자한테 없으면. 그러나 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업증여를 하면 되겠죠. 가업증여. 그러나 이제 가업증여는 이제 지분을 일부 증여하는 것인데 저도 30유예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0억 원까지 가업 선증여를 할 수 있을 때 증여세는 16억인데 이게 가업증여가 아니면 일반 증여가 돼서 4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업증여를 선택하게 되는데, 가업증여의 단점은 나중에 향후 상속재산이 합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증여하는 것도 그런 게 하나의 단점이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합산이 된다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이건 이제 저투법이 아니고 상속증여세 일반법이니까 이것은 이제 200 내지 300, 500억, 20년 이상 경영하면 500억까지 상속공제가 되니까 이게 기업가치 평가액이 500억 이하라면은 다 공제가 돼서 상속할 때 세금, 현금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나 자녀가 이제 가업증여를 받은 다음에 창업자의 경영 지분은 이제 때때로는 자기 주식 취득을 해버리거나 아예 회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분이 남한테 안 가니까 회사가 계속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주식은 언젠가는 이제 타인한테 가야 되니까 이건 이제 한시적인 방법이고, 우리 산 조합한테, 직원들한테 이제 주는 방법이 있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해서 이제 하는 건 증여세가 없습니다. 사내 직원들한테 일부량 증여하면 증여세는 있어요. 증여세는 있고 이렇게 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한테 양도하거나 가업 지분을 선증여하거나 나중에 가업 상속공제를 받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그 가업 지분을 하고 나서 차등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차등 배당을 하면은 일반 대주주인 창업자의 배당을 자녀한테 차등해서 우선 배당 많이 추가 배당해 주는 거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증여의 개념이죠. 증여의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는 내지 않고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내면은 그걸로 이제 종결시켜주는, 즉 종합소득세, 자기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증여세의 두 단계를 한 단계로 생략해주는 그런 좋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가 있다. 증여세 없이 배당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가업 증여나 가업 상속공제에서는 그냥 무조건 지분만 바뀐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엄청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일단 요건이 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같은 전문적 직업, 서비스업, 또 만약에 이 융업, 주점 이런 거 뺀 나머지 음식 숙박업도 전부 다 중소기업 제도에 들어갑니다. 도매업, 소매업. 자녀 중에 누군가가 가업 승계를 받아서 경영해야 돼요. 자녀가 만약에 교수다, 딴 직업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자녀의 배우자 등이라도 승계 가능하도록 요새 풀어졌습니다. 좀. 그래서 자녀나 배우자가 5년 내 대표에서 취업을 해서 취임을 해야 되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창업자가 자기의 기업을 영속성 있게, 즉 고잉 콘선으로 가려면 이것이 승계기획이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 승계가 자기가 생전에 건강하고 판단이 있을 때 해야지, 자기가 거의 15인간이 돼서 쓰러져서 아무 말도 못할 때는 그때 이미 판단력이 흐려지고 회사가 잘못돼서 이 사내에서 많은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고 이합집산이 생겨서 그 기업이 갈갈이 쪼개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철저히 가업 증여 방법, 사전 증여에 의한 가업 증여 방법, 아니면 가업 상속, 아니면 지분의 승계, 위탁,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회조합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아주 안전하게 기업이 승계돼서 영구 종속적인 기업으로 계속하고 상장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종 기자였습니다.